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경국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좀 모양이 좀 잘 갖춰진 느낌을 주고 있죠. 내용도 그만큼 좋은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경국 전문위원 그리고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모처럼 만에 녹화를 했는데 느낌 어때요? 소감 한 말씀 부탁할게요. 뭐 오랜만에 녹화여서 그랬는지 나름 오늘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나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한 주, 두 주 또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좋은 컨디션을 보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어색한 모습 빨리 지우고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병철 의원한테는 역시 궁금한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에 편성 강도 가장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본 기온이 물씬 풍기는 4월 첫째 주 경마입니다. 이 편성 강도는 월초 편성이니만큼 지난주 월말보다는 액면으로 보이는 강도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복병 전력도 충분히 이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일요일 날 부산 경마장에서 3관마의 첫 번째 관문이죠. KRA 컵 마일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문세영 기수, 박은웅 기수, 김동수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그동안 이 세 명의 기수가 기승했던 말들을 다른 기수가 타게 되죠. 그러한 이제 입마호흡적인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미세한 차이가 순위에서 그 결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짝수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처음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사실 혼전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력에 큰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이 없는 그러한 경주 편성인데요. 전개 상황에 대한 변수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개도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 6등급 마필들 간의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별정 A형 조건으로 펼쳐지고요. 앞말에게는 54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순말과 거세마에게는 56kg의 부담 중량이 부여가 됩니다. 자, 4세마에게는 0.5kg씩 증량이 돼서요. 4세 앞말은 54.5, 4세 순말 거세마는 56.5의 부중이 부여가 되겠죠. 자, 이미 현등급 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번에 뚜렷하게 전개가 좋아진 가운데 실전 변화 보일 마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단거리다 보니까 출발 이후에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까 천천히 보니까요. 바로 9번 엘파 드론이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스피드가 월등하게 빠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내측 게이트 배정받았네요. 1번 승자 여걸과 7번 엔젤파크, 외곽의 10번 뷰티풀 돈. 이 3대 마필이 두텁게 2선 혹은 3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3선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6번 슈퍼 불패는 차분하게 중후미에서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자, 10번 뷰티풀 돈입니다. 이미 지난 1월 23일 경주였죠. 현등급 단거리 1200m 레이스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도 당시 챔프 하프트가 이끌었던 강하고 빠른 앞선의 흐름에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보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2두의 그 앞선에 있는 마필을 넘어서지 못했고 또한 진퇴양난 형식으로 철전 희망 배우 추입 시도한 두 마리 마필에게도 덜미를 잡히는 아쉬운 5착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요 게이트 외곽 밀려났지만 이 9번 엘파 드론을 제외하고는 그 초반이 빠른 마필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이트 외곽에서 요 10번 뷰티풀 돈은 직전보다는 좀 더 힘소지를 덜 하는 가운데 2선에서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고요. 내측의 1번
자, 승자여걸 이 데뷔 초에는요 출발 후 초반 스피드도 현저히 부족했고 이 주행 불량기가 있어가지고 졸전을 펼쳤었는데 자, 실전이 거듭될수록 출발 후 순간 스피드가 뚜렷하게 보강된 모습 속에 이제는 단거리 레이스에서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 상당히 소래전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1번 게이트예요. 요 1번 승자여걸 전개가 상당히 편해졌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7번 엔젤파크 데뷔 후 10전을 뛰는 동안 아직 입상 전력은 없습니다. 부진마죠. 하지만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자, 이번에는 요 9번 엘파드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출난 선행마가 없죠. 7번 요 엔젤파크가 바로 이 선 내치기나 혹은 외측에서 가담하는 유리하게 전개를 초반에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말로 보여요. 자, 6번 슈퍼불패입니다. 직전에 2월 21일 날 데뷔전을 치렀죠.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채 늦발 이후에 직선 진입 시점까지 최후미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쳤던 말이 바로 6번 슈퍼불패인데요. 당시에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겼던 말이에요. 오착을 했죠. 그 당시의 거리는 최단거리 1000m였고요. 그야말로 직선 최후미에서 스퍼트를 했고 앞선의 마필들을 차례차례 제쳐나가는 종반 우수한 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 경주거리 늘어난 1200m 레이스고요. 발주 연습도 한번 끊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미 현등급 입상 전력이었죠. 10번 뷰티풀 돈 직전보다는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힘소진 덜하고 수월하게 펼쳐낼 자, 찬스를 맞았습니다. 편성도 약해졌다는 평가예요. 10번 뷰티풀 돈이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 호기로 보고 있고요. 자, 7번 엔젤파크 이번에는 좀 더 2선에서 수월한 선두 선입전으로 응수를 하겠고 내측에서는 1번 승자여걸이 내선 최적의 전개를 이뤄낼 텐데요. 그보다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은요. 6번 슈퍼불패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직전에 최단 거리에서 그 정도의 종반 걸음을 보였다면 이번에 늘어난 1200m에서는 6번 슈퍼불패와 여타임 마필들을 제쳐내고 종반 위력적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편성입니다. 복병 전력 9번 엘파드로는 어느 시점까지 선두권에서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당일 주로가 좀 가볍다라면은 요 9번 엘파드론의 선행 1승 기대치까지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등급 입상 전력에다가 전개가 상당히 수월해진 10번 뷰티풀 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사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이제 10번 뷰티풀 돈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에 보여준 전력이라면 이번 경주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물론 전개는 선행을 9번마 엘파트론이 장악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엘파트론도 지금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이경구 기원은 과연 어느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또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경주 같은 경우 저 또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주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민병철 위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10번 마필인 뷰티풀 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같이 좀 보는 같은 관심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선입전개형 마필들이죠. 뷰티풀 돈이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을 앞선에서 움직인다면 아마 동반 입상 도전에 나설 마필들 또한 앞선 전개형 마필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뭐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민병철 위원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마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은 엘파트론일 것이다. 저 또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 놓고 볼 때 5번 리틀 엔젤스나 7번 엔젤파크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엘파트론이 전체적으로 전개 이점을 살려서 또 엘파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경주력을 돌이켜보면 상대적으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걸음을 가진 마필들이었어요. 직전과 직직전 전체적으로 좀 돌이켜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호기를 맞은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경주의 뷰티풀 돈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엘파트론에게 조금은 좀 동반 입상의 점수를 더 주고 싶다는 평가입니다. 네, 6번마 슈퍼불패 지난번에 출발할 때 약간 고착성 늦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쉽게 순치가 되면 좋은데 한번 고착성 늦발을 한 마필들은 또 이번 경주에
고착성 늪발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 계륵 같은 그런 마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사실 공을 좀 많이 들이고 매끄러운 게이트 이탈을 보일 때 출사표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6번마 슈퍼불펜은 직전 경주에 보여준 종반 추임력을 감안했을 때 1200m로 경주거리도 늘었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만약 또 늦발하고 아쉬움을 준다면 이 부분은 팬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번마 우주최강이라는 마필이 3위권까지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2월 13일 날 엘파트론하고 같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그 전이죠. 지난번에는 1400m를 뛰었고 그 직전에 1300m 뛸 때 스퍼트를 하는 타이밍에 진로가 사실 같이 뛰었던 엘파트론이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면서 사행이라고 그러죠. 진로가 막혀서 주춤하고 완전히 이제 걸음이 무뎌졌는데 그 스퍼트 타이밍에 치고 나왔었다면 엘파트론하고 비교했을 때 대등한 경주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게이트 2점을 감안하면 엘파트론이 선행을 먼저 나간다 하더라도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3위만 하더라도 요 마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2번마 우주최강을 2변마로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경국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5경주를 준비했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어느 마필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약간은 있고 선두권에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또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마필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고민을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 가치 있는 마필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5경주를 토요일 제가 추천 경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어 5등급에서 1200m 경주로 열려요. 편성을 딱 받아둔 순간 가장 눈에 띄었던 마필이 4번 마필인 위즈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손용표 조교사가 박병윤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직전에 선행에 나서지 못하면서 또 게이트의 여건도 좀 있었다고 봐요.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모래도 맞고 좀 전개가 꼬이면서 종반에 좀 급격하게 무뎌진 걸음을 보였죠. 상대적으로 직선 주로에서도 조금 진로까지 막히는 불운이 겹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거리 내린 1200m에서는 더군다나 게이트까지 11번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최선 강공으로 실수 없는 우승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번 위즈 스파크를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마필이 환수가치적인 측면에서 동반 입상이 가능하겠느냐를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요 마필의 인기도는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마필들은 뭐 외곽 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이 저는 좀 눈에 띕니다. 승급전 치르는 마필인 10번 챔프하트나 직전에 입상권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선두권 가담했던 11번 와일드 키튼 이런 마필들도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샛별이 또한 아마 가장 위즈 스파크와 함께 선행 강공에 나설 수 있는 아마 유력한 전개 이점 마필이 아닌가 봐요. 앞선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5번 스위비천 같은 마필도 종반 한 발 일격을 갈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요. 5경주 자금 마련이라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위즈 스파크는 실수 없는 우승 승급까지 노려야 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실수 없는 강한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4번 위즈 스파크를 좀 축으로 해서 외곽 쪽에 있는 와일드 키튼, 챔프하트, 샛별이 이런 마필들을 눈여겨보는데요.
현장 상태만 꼼꼼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저는 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딱 찍어서 좀 압축된 마번으로 짭짤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4번마 위즈 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가치 있는 마필을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전달해 주셨는데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경주죠. 총 12개의 마필이 출전을 했고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전력에 큰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 구간을 또 힘으로 뛰는 마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육경주 1300m 국어 등급 경주가 되겠지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11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8번 마필인 당찬 여걸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1300m에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거뒀던 마필이지요. 상대적으로 선두권 공략하는 가운데 직선 결승주로 해서 줄지 않는 좋은 탄력까지 겸비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를 앞두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까지 시행한 걸로 이렇게 좀 점검이 되었어요. 당찬 여걸에 저는 선전을 좀 먼저 기대해보고 싶고요. 새벽 훈련 시에 강구보까지 길게 시행을 하면서 힘찬 발놀림과 함께 좋은 투지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7번 슈퍼엔젤입니다.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3번 저 안쪽 게이트로 충분히 좀 들어왔다는 점은 충분히 직전에 비해서 전 게이점을 좀 살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직전에 직선 결승주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모습적으로는 느린 듯하지만 큰 주폭을 가지고 있는 강점 보유 마필인 만큼 한층 나은 입상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외 4등급 마필인 강남스타와 함께 동반 훈련을 하면서 전력을 다진 마필이 9번 봄동이가 되겠는데요. 봄동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강도 높게 최선 추진을 했던 마필. 아마 입상 접전까지 펼치면서 직전에 보여줬던 성적이라면 뭐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만큼 더 나은 기대치를 가져볼 만합니다. 복병 세력으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5번 쌩쌩돌입니다. 왜 3등급 마필이죠? 전승대세와 함께 능력 마필과 병합 훈련을 통해서 근성 보강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특징적으로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만 실전 통해서 꾸준히 걸음을 늘려왔다면 뭐 5번 쌩쌩돌이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세력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육경주에 11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만 전 8번 당찬 여걸을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주목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당찬 여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 직선주로에서는 사실 이 백두령 그리고 당대 챔피언 압박을 했던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경합성 전개를 하고 그 부분을 근성으로 극복을 해내는 모습, 이 부분은 이 8번마 당찬 여걸의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게 하는 모습이었죠. 자,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육경주가 상당히 혼전세의 경주로 평가를 내렸고요. 포커스는 저는 앞선에 나서는 선두 선입형 마필보다는 마지막에 한 발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할 추입형 마필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9번 봄동이는 이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지닌 말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서둘러서 2선, 3선 붙여가지고 단거리를 입상, 극복해낸 전력이었습니다만 자, 직전에는요, 초반 추진을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 않고 차분하게 중후미에서 참고 타다가 이 마지막에 한 발 아주 위력적인 종반 한 발 결정력을 충분히 선보였단 말입니다. 비록 1200m 레이스 당시에 목차 3차기였습니다만 결승선 지나서 끝걸음은 가장 좋았다는 거죠. 이제는 앞선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서둘러서 초반 무리하지 않더라도요, 차분하게 힘 한 배 이후에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추입형 전개 작전으로도 충분히
자, 입상 전력을 나타낼 수 있는 9번 곰동이를 우선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12번 네페르티티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데뷔 후 4번의 입상 경험이 있는데요. 그 모두 이찬호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 나타낸 결과였습니다. 그야말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이찬호 기수. 이번에 오랜만에 요 12번 네페르티티를 기승합니다. 이 작년 10월 달에 1200m 입상 이후에 요 12번 네페르티티는요. 한동안 기대막벽도 있었고 주행이 불안정한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훈련 패턴 강도 성과 상당히 좋고요. 적임한장 이찬호 기수로 자, 이번에 요 12번 네페르티티의 실전 변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선이 무너질 때 요 12번 네페르티티도 마지막에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말이죠. 자, 10번 손오공은요. 한마디로 꾸준하게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의 말입니다. 한때는 초반에 서둘러서 이선호가 무빙성 플레이까지도 펼쳐보았었는데 최근 2차례 경주는요. 이 초중반 철저하게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일격가하는 전략을 썼는데 결국 뭐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스팟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최근에 입상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요. 저는 앞선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전구는 힘으로 뛰는 요 10번 손오공의 라스트 한 발 역습 가능한 편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전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필이 한 필이 존재하는데 7번마 슈퍼 엔젤입니다.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을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하면 모래를 안 맞고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출발이 빨랐던 마필이 꼴찌까지 밀립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동영상 분석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 재결에서 어떤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걸 뭐 작전이라고 표현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동영상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마 슈퍼엔젤은 직전 경주에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밀었으면 선행이 가능했던 경주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11번마 킹스탑이 객관적으로 순발력 초속 중속이 좀 앞섭니다만은 직전 경주 모습의 변화 모습으로 봤을 때 7번마 슈퍼엔젤이 선행 찬스라고 봅니다. 7번마 슈퍼엔젤 과연 어떤 작전으로 레이스를 펼칠지 눈여겨보아야 될 경주입니다. 민정처리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경주는 7경주고요. 출마표를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총 12주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기량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이 여러도 존재하는 약간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평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또 추천을 해줄지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승리의 분수령이 될 럭키세븐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정확하게 적중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경마는 이 잔잔한 저배당 흐름 속에 다수의 승부처에서 총 6개의 경주를 적중해드렸고요. 자, 주력 한방 승부로 5번의 경주를 성공해드리면서 쏠쏠한 재미를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는 더욱더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께 기쁨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출발 후 직선구간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힘과 뚝심을 겸비한 마필에게 입상을 허용하는 경주거리죠. 이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5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한두 딱 눈에 띄는 마필이 한두 있죠. 4번 위즈런입니다.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100% 능력을 뽑아내는 말이죠. 그동안 딱 2번의 입상 전력이 있어요. 작년 8월에 1300m 입상, 그리고 직전에 1400m 입상 모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었죠. 이번에도 편성을 보니까요. 빠른 말들이 없어요. 4번 위즈런이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이고 직전 입상 거리인 1400m 레이스 1순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3번 비키라이 직전에는 선두권 두터운 흐름 속에서 내측에 갇혀서
좀 원하는 전개를 풀어지지 못했다라는 판단이에요. 근데 직선 마지막에 결승선 다 와서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직전에는 승급전이었고요. 이번에 승급 이후의 두 번째 경주 역시 마지막 한 발 칼칼한 걸음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비키라이 늘어난 1400m 레이스 결정력 발휘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1번 성심 파트너입니다. 한동안 좀 주행 불량기도 있었죠. 작년에 7월 달에 1위마와 40.5만 신차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죠. 실격당했는데 이후 3개월의 공백이 있었고요. 절치부심 12월에 첫 승을 달성한 말입니다. 현등급 이제 5등급 올라와서도 조금씩 변화의 기지개를 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다는 부분 또한 초반 전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중속 스피드를 갖춘 말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줄어든 1400m 레이스 1번 요 성시 파트너 기대치가 있고요. 여타의 12번 스페이스타는 작년 5월과 6월에 1400m를 두 번의 연투를 기록했던 이 적정거리 이번에 출전입니다. 한동안 부진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외곽 훈련 시 변화의 폭도 크고 직전 대비 감량 혜택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번 스페이스타 마지막 한 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는요. 아무래도 전개이점 편성 혹이 맞은 4번 위즈런 중심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로 봅니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4번 위즈런을 놓고 하는데 후착이 상당히 혼전구도죠. 하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훈련 시 완벽한 상태 변화 온 마필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마필로 확실하게 한 방으로 최고의 환수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4번마 위즈런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에서 후착을 압축해야 환수가 나올 듯한데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400m죠. 국선 4등급 핸디캡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뚜렷한 선행만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근소하게 8번마 에어지락이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위원이 또 상대마 어느 마필이 유리한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이 하나 있고요. 공백 이후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온 마필 또한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변화가 온 마필 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8번 에어즈락이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최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밀어나가는 중속 좋죠. 6번 톡톡 여장군과 최근에 늑발 악벽도 있었지만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는 5번 블루가디언 그 외에 4번 매직킨 정도가 2선과 3선을 형성할 것이고요. 초반이 좀 많이 느려요. 이 7번 마리아고는 이번에도 8마리 편성이지만 3선 이하 최후미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8번 에어즈락입니다. 이미 4등급 무대에서 1700m 중거리 레이스 선행 1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에요.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좀 더 능력 발휘가 용이하죠. 작년 10월과 12월에는요. 두 차례 1400m 출전에 선행이 아닌 2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연속 입상을 차지했었던 스피드와 근성을 겸비한 마필이었죠. 직전에 3월 5일 경주였어요. 1700m 레이스.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초반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입상 실패했습니다. 경주거리도 그랬고 당시에는 컨디션이 그지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평가예요. 하지만 이번에 1400거리 출전에 단출한 8마리 편성의 선행 찬스. 자, 놓치지 않겠죠. 6번 톡톡 여장군입니다. 이 작년 7월에 첫 승 달성 이후에 연달아서 1400m 레이스 3번의 경주를 출전했는데 모두 입상을 했어요. 정말 적정거리였다라는 평가하고 능력 상승세를 뚜렷하게 이어나가다가 12월부터 6주 동안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휴양 복귀 전에서는 아무래도 공백 여파인 듯 또한 강한 상대 만나서 사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팔두 단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이 8번 에어즈락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죠. 그럼 6번 톡톡 여장군은 바로 2선 붙어가지고 최적화된 효율적인 레이스가 가능해진 편성입니다.
자, 5번 블루 가디언입니다. 이 작년 하반기에 중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요. 11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대상 경주 참패했죠.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세 차례 경주 일반 편성, 12월 경주에서는 늑발 이후 무리한 외곽 질주로 무너졌고요. 직전에는요, 주행 중에 진로방해 당하는 악재 때문에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말이 아니에요. 5번 블루 가디언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에 전개까지도 충분히 2선 혹은 3선에서 불리하지 않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죠. 자, 7번 마리아고입니다. 작년 2월과 3월에는 단거리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이후에 1년 넘게 끝도 없는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최근 두 차례 경주를 보면요. 비록 홈이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좋게 남겼던 말입니다. 이번에 1400m 거리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데 자, 결과적으로 6번 톡톡 여장군 직전에는 공백 이후 출전이라 베스트가 아니었다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6번 톡톡 여장군은 정상주기 들어왔고 내재 기본기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우수한 마필로 보입니다. 전개까지도 8번 에어드락 보내놓고 2선 최적의 레이서 가능하죠. 자, 단독 선행 1순 기대치 8번 에어드락과 자, 5번 블루 가디언 좀 더 앞선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마지막에 빠르게 스퍼트 추입을 해준다면 7번 마리아고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주에 들어왔고 편성곡이 전개 2점 극대화할 6번 톡톡 여장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8마리 단촐한 편성. 6번마 톡톡 여장군은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약간 늦발을 했던 것이 패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어드락은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뛴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서도 에어드락이 초반 밀어줄 때의 그 중속은 이번 경주 편성 중에서는 가장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주인데요. 이경국 위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또한 8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아무래도 8번 에어드락이 되겠습니다. 에어드락 같은 경우는 장거리인 1700m에서도 선행 강공으로 입상을 기록했던 경험 마필이지요. 상위 등급 마필인 국 3등급의 좋은 순발력 강점 보유 마필인 허스트 캠프와 동반을 통해서 대등한 탄력과 함께 끈기를 보강하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아마 경주 초반 강한 말머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전개 2점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상대적으로 에어드락과 함께 저 또한 가장 동반 입상 파트너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6번 톡톡 여장군입니다. 직전 경주 입상 실패 이후에 7주라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온 점은 어떤 경주력이나 능력 발휘하는 데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 만큼 8번, 6번의 좀 조합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추입형 마필 중에 한두 좀 복병권 세력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는데요. 그 마필은 2번 퀸 오브 럭입니다. 퀸 오브 럭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성적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1700m 장거리 경주를 통해서 후미권 적응하는 모습 속에서도 끝걸음이 아주 살아있었던 모습이에요. 또 직전에 경주를 이루었던 때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경주로까지도 상당히 무거웠던 주로였다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좀 한 박자 빠른 어떤 추진을 기대해 본다면 아마 가장 가치 있는 마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퀸 오브 럭에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 보자 이렇게 보충 설명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에 8번마 에어드락 순말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상대마들이 앞말들인데 저는 5번마 블루 가디언 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상으로 제가 볼 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벽 훈련 시에도 이 파워 부분이나 주폭, 그다음에 주행 자세, 목놀림이 좋은 마필들이 이제 직선주로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요. 점진 운동이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5번마 블루 가디언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제주 교차 6경주입니다. 1400m 레이스. 한라마 1등급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전력은 드러났습니다. 다만 핸디캡으로 레이스가 펼쳐진다는 부분이 변수가 되겠죠. 말 그대로 핸디캡 경주의 부담 중량이 변수다. 5번마 백마강이 지난 경주에 50kg의 부담 중량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8.5kg이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경주에 보여준 경주력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부중을 늘려줘야 다른 마필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핸디캐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민병철위원, 5번마 백마강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가요. 출발 지점이 1코너에서 스타트를 하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내측 게이트 배정 그리고 초반이 빠른 마필, 선입형 마필에게 좀 더 유리한 전개가 펼쳐질 수밖에 없죠. 또한 1등급, 자 이제는 향후에 1등급을 책임질 신의 1등급 마필들, 현재는 뭐 중하위 전력으로 평가되지만 그 마필들 간의 경주입니다. 레이스 흐름을 2번 신기명장이 선행으로 이끌 페이스인데요. 자, 5번 백마강은요, 지난 1월 16일 날 1등급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기대 막벽이 좀 심해서 주행 재검을 받았죠. 하지만 직전 경주 3월 19일 경주에서 50kg이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으로 1등급의 정말 역전의 용사들, 좋은 능력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괴력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낮아진 부담 중량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용했다라는 평가인데, 자, 이번에 8kg 대폭 부담 중에 증가됐습니다. 뭐 한라마, 제주경마에서는 이렇게 부담 중량 이 격차를 크게 주긴 하는데 김재림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능력이 되니까 부담 중량을 이렇게 대폭 올렸다라는 평가예요. 핸디캐퍼의 눈이 뭐 정확하다라고 저도 평가 내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1등급 무대에서도 직전에 신촌 돌체, 뭐 말리양 등등을 이겨낸 전력입니다. 이번에 직전보다 편성도 약해졌고요. 이 5번 백마강의 선정기 대치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고요. 자, 3번 선진공주는 최근 2연속 입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장거리 1610m까지 극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의 1등급 편성이었죠. 자, 선두력과 종반 근성까지 모두 겸비한 말입니다. 이번에 1400m 레이스, 자, 1코너에서 출발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2번 신기명장을 보내놓고 3번 요 선진공주는 2선 내측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이죠. 자, 복병 전력으로 2번 신기명장, 자, 이 말은요 악벽 투성이긴 합니다. 뭐 끌림 악벽, 기대 악벽, 초반에 출발 후 고개도 들고. 하지만 요 선행을 받아준다면 요 1400m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이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말이 2번 신기명장이고요. 자, 1번 포스는 직전 경주 후에 답창이 발생해서 이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내측 1번 게이트에 자, 1400m 정말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1번 포스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개가 유리한 2번마 신기명장의 선전까지 기대를 하는 경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이경국 위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제주 6경주를 보면서 5번 백마강의 선행력을 앞세운 우승 도전이냐 아니면 직전 경주를 보면서 5번 백마강도 다소 늦은 추진이었긴 합니다만 3번 선진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결승선을 100m 남겨놓은 지점까지도 거의 추진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가 약하게 독려함에도 마필 스스로 뛰는 좋은 걸음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8.5kg 혹은 6.5kg의 늘어난 부중 속에서도 뭐 편성 대비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다만 6경주의 5번 백마강과 3번 선진공주의 많은 관심과 그런 기대 속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틈새 도전 세력을 한두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필은 10번 마필인 활력소입니다. 활력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를 돌이켜보면 1400m 경주를 통해서 아주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거리 내린 1200에서 다소 아쉬운 후미권 말머리로 좀 기대를 좀
아쉽게도 모으지 못했는데요. 직전 경주 그런 가운데서도 결승선을 앞두고 살아나는 끝걸음만큼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거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번에 1400m 경주라면 많은 기대를 모으는 강한 마필들과의 접전 틈새 도전 세력으로 가장 주목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리 늘린 1400에서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 활력소입니다. 네.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최종 선택까지 말이죠. 5번마 백마강의 처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핸디캐퍼들이 부여한 부담 중량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부담 중량이 금화필에 정말로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냐, 요거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1번마 포스하고 이제 객관적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2월 27일 날 경주에서 백마강이 54kg였습니다. 포스가 56kg였습니다. 그러면 백마강은 포스보다 2kg 부담 중량이 좀 낮은 가운데서 대등한 경주력을 보였었죠. 그래서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번에 58.5라는 부담 중량은 좀 견디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표현을 드려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주목을 어느 마필이 받느냐? 아무래도 6번마 호루라기와 1번마 승자환희에 압도적으로 인기가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5번마 금수봉, 2번마 가람산성, 복병세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경주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출주두 수가 14마리, 12마리라면 이번 경주에서 1번마 승자환이나 6번마 호루라기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추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7마리 경주라는 부분에서 저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 1번마 승자환희가 게이트 2점에 선행을 장악을 할 텐데요. 5번마 금수봉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승자환희를 상당히 압박하거나 아니면 경합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런 경주 전개가 추려가 되고 6번마 호루라기 같은 경우도 마필이 약간 끄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 경주에서도 그 부분에서 마필을 제어하면서 힘소진을 한 만큼 역전을 허용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어부지리를 얻었던 무쇠란 마필이 있었죠. 호루라기를 비교해 볼 때 그 마필은 후미권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이번 경주에 대입을 해본다면 2번마 가람산성이 지난번에 무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행마 2마리의 압박, 경합 요 부분을 감안하고 4코너를 돌 때 7마리 경주기 때문에 초반에 페이스를 빠르게 끌면 분명히 1200m긴 합니다만은 뒷심 부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4코너 돌 때 격차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2번마 가람산성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마 가람산성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고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파워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2번마 가람산성 요 마필을 응원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 다시 한번 갑시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7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죠. 보통 이제 1700m 레이스 하면 선행을 장악하는 마필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개를 펼칠 수 있는데요. 6번마 강남스타가 이번에는 선행 찬스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엇비슷하게 주목을 받는 기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전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0경주인데요. 제가 10경주를 분석하면서 혼자서 살짝 좀 실소를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번 마필 서창비호를 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건 서창비호는 5세 마필입니다. 전적이 무려 26전을 치른 나름 백전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26전을 치르는 동안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외산 마필 중에 4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에서 활약을 한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겪고 있는 마필임에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서창비호가 5세임에도 뒤늦은 첫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약편성 호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설명드린 것처럼 위협적 상대가 부재의 약편성이라면 첫 우승 도전까지 가능하고 또 서창비호가 언제 다시 이런 편성 호기를 맞겠느냐라는 점이 계속 좀 눈에 밟힌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5kg 직전 대비 감량 2점까지 있고 직전에 종반의 추진 자체가 좀 미흡했다는 전 평가를 해요. 아마 이번에는 한 박자 빠른 첫 우승 도전까지 기대하는 마필 서창비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MC께서도 뭐 서두에 조금 표현을 해줬던 마필이 6번 강남스타죠. 1700이라는 거리적 특성상 선행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입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강남스타 같은 경우 직전에 외곽 주로를 돌면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거리 손실이 좀 있었던 마필이에요. 직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언급드린 바 있는 5등급 봄동이와 함께 병합도 하면서 좀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전개 2점까지 살린다면 버티기 입상 도전에 가능한 세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한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11번 토탈 워커입니다. 거리적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이 조금은 좀 극복해야 될 관건 사항으로 봐요. 1200m에서도 아직까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영철 조교사가 동반 출전을 시키면서 나름 준비를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5등급 마필, 소속조 마필이죠. 젊은 대륙이랑 동반 훈련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고 제가 자꾸 되뇌이는 거 보면 편성 자체가 약하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9번 뭐 서창비호, 그다음에 6번 마필인 강남스타, 11번 토탈 워커 요 3두에게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싶고요. 또 다른 한두를 좀 언급을 드리자 그러면 아마 마필 중에 이렇게 저도 살이 많이 찔 마필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귀엽고 600kg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4번 코리안 파로아가 되겠는데요. 실전이 거듭되면서 직전에 상대적으로 1400m 거리를 이렇게 뛰면서 놓고 보면 아마 최근 들어 가장 지구력 변화폭이 크지 않았느냐. 거리 늘린 1700에서 큰 둥치에서 나오는 어떤 뚝심이나 지구력을 발휘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은 마필이 코리안 파라와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서창비호 뒤늦은 첫 우승까지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네, 뭐 이번 경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민병철 위원도 엇비슷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죠. 그래서 4등급, 외선 4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자, 전개 2점 살려볼 선행형 마필도 있습니다만 앞선이 결국 빠르지 않은 페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힘 좋은 마필, 뚝심형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가장 관심 가는 마필은요, 바로 11번 토탈 워커입니다. 이 530km대의 거구입니다. 단거리 스프린터형 기질보다는 중장거리에서 힘으로 몰아붙이는 스태미너가 우수한 말로 보여요. 그동안 왜 단거리를 출전했을까요? 계속해서 걸음만 남긴 채 아쉬웠죠. 이번에는 드디어 중거리 1700m에 출전합니다. 레이스 흐름이 앞선이 빠르지가 않아요. 최근에 보여주었던 직선에서의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라면은
자,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 스태미너를 발휘할 수 있고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중반 걸음이 좋은 말 11번 토탈워커고요. 자, 9번 서창비호도 편성옥이 만난 듯해요. 하지만 6번 강남스타와 또 한두 선행역 마필을 보면요. 12번 구트유입니다. 한동안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자, 이번에요. 6번 강남스타 혹은 요 12번 구트유 중에 한두가 선행을 나설 텐데 12번 구트유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두 주도권을 나선다라면은 요 12번 구트유도 1승 기대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이 되겠습니다. 네,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번마 강남스타가 모처럼 선행 찬스를 잡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은 가장 빨랐습니다만은 인코스에서 중속을 강하게 밀어서 내는 마필들 때문에 뭐 진로 변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경국 위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고요. 4번마 코리안 파로와 이번에는 600kg대 거구 체중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명가통치 예산 2군 마필과 병합하면서 아주 강하게 채찍을 독려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강훈련을 해주면 체중은 좀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체중이 불어서 나오는지 빠져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권을 두고 점검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주 예상은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0번 마 뷰티풀 돈, 6번, 7번, 9번, 1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9번 마 봄동이, 10번, 7번, 8번, 1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6번 마 톡톡 여장군, 5번, 8번, 7번, 4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1번 마 토탈 워커, 9번, 6번, 4번, 1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죠. 3번 마 선진공주, 1번, 5번, 10번, 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사에서는 모바일 경주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전에서 활용하기를 좀 권장하는 듯 합니다.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핸드폰 조작법을 잘 모른다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뭐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길, 이 부분을 오늘은 엔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일요경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